전략과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공약 추진 방법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무튼 2007년도에 여수 엑스포를 주최할 때 본부장이었고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정책국장을 하면서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북과 동서의 각종 인프라와 여수시 낙후된 여수시를 송두리째 바꾸는 데 있어서 깊이 관여하는 주도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부산 항만청장으로 있을 때에는 여수의 북항 재개발을 포함해서 여수의 구항과 신항의 모습을 바꾸는데 참여하면서 아무튼 많은 경험과 고난과 실패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들이 있으면서 저는 국가적인 대형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한 사람입니다. 충청남도의 미래 50년, 100년 그림 그리기의 중책을 좀 담당했었고 아산만권 대후 도시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그리는 베이베리 메가시티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체된 지역으로 생각이 되면 우리 아산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굳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향 아산을 위해서 저희 지금 나머지 인생을 헌신하고 또 40만 인구에 접근하고 있는 우리 아산을 베이베리 메가시티 프로젝트의 중심으로서 확실한 변화를 일으킬 사람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아산의 모습과 비전은 이거는 초등학생이 그린 불포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데 목교천이 생각나서 얼마나 친환경적인 친수 공간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 오른쪽 그림은 우리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산의 미래 모습을 어떻게 그렸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그림이 저 오른쪽 그림인데요. 아마 저의 생각이 친환경적이고 친수적이고 또 산업화와 어울리는 그러한 미래형 도시로 확실히 탈바꿈해줘야 한다. 단순히 탕정과 배방을 중심으로 거주 단지에 아파트나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과거에 현대 기아 자동차만 하더라도 1995년에 들어와서 96년에 액티베이트 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아산과 어딘지 모르게 부조화하고 불균형한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산업과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그런 멋진 도시로 재탄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그간에 저희들의 사전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다수의 기회가 창출될 수 있었는데도 그냥 흘려버린 사례가 있지 않았는가. 신구 도심과는 불균형하지 않나. 원주민과 새로운 외지에서 들어온 입주민들은 정말 과연 충분히 조화로운가. 재래시장은 쇠퇴하고 신도시권으로 주역이 이동함으로써 우리 온양온천 관광 호텔과 그 주변의 재래시장들, 심지어 역전 앞에 있는 재래시장이 과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상권에 부응하는 그러한 모습인가? 대부분 탕정 배방으로 가지는 않는가? 천안으로 가지는 않는가? 아니면 수도권으로 가지는 않는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온천도시, 충무공의 고향이라는 유명세를 타고 전국의 모든 학생들과 신혼부부가 아산으로 몰려들던 그러한 과거의 우리의 추억은 어디로 갔는지, 또 기존의 삼성, 현대와 협력사 등 선진 기업의 거점 도시이나 과연 지금의 아산의 모습은 그러한 거점 도시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이 정책 공약의 핵심 내용을 아산만에서 불어오는 목교천의 기적을이라고 제 나름대로 명명하였습니다. 왜 목교천의 기적이냐?
독일은 2차 대전 패망 이후에 국민적인 엄청난 노력과 경제 발전에 대한 계획을 통해서 라인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은 1953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1960년대 초만 하더라도 100달러 전후의 1인당 GDP를 갖고 있던 우리나라가 반세기 만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한 그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아산은 우리 충청남도의 미래가 우리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산만이라는 베이와 아산만과 배후 도시를 경기도의 4개 지자체, 충남도의 4개 지자체를 잇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하고 금년 말까지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기본 계획을 발표하게 돼 있었으나 다소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림은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아산만을 기점으로 하는 발원으로 하는 그러한 바람과 함께 아산을 4차 산업과 친환경 미래 도시가 어우러진 복교천의 기적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저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저의 꿈이 우리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과 또 아산 시민들이 함께 꿈을 꾸면 반드시 이 기적은 저는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양을 온양답게 온온답하겠습니다. 아산시는 2022년만 하더라도 충남도 내 인구 성장률 1위인 활기찬 도시입니다. 세종과 마찬가지로 37만이었는데 금년에는 38만을 넘어서 사실상 40만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도심권은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고 온양 3동 정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오히려 인구와 도시의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온천과 충무공을 주제로 한 관광도시 대명사였던 온양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원도심은 낙후된 쇠락한 현재 진행형의 그러한 도시 이미지만 잔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온양을 온양답게 하고 온천문화 관광도시 그리고 활력 있는 미래형 도시로 재탄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신창, 도보, 선장 등 주변 지역에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에 젊은 층을 위주해야 되고 인구가 감소화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것을 이제 다른 비전으로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신창도보 선장을 포함해서 구원양 지역이나 각 그 마을로 다닐 때마다 70대, 80대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주력을 이루고 있는 걸 보고 이분들이 이제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지켜본 세대인데 이분들이 흘러가면서 새로운 미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산시 면적의 20% 이상의 넓은 부지 또는 관광 여건, 자연 등을 갖고 있는 무한한 개발 잠재력이 부도심과 그 주변에 가득 차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활기찬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전제 하에 주요 정책 과제입니다. 6개 과제를 나름 뽑아보았습니다. 첫째는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추진되는 데 있어서 아산만에 가장 근접하고 아직도 전혀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아산 북부 지역을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추진을 속도하는 중심으로 만들겠다. 물 기반의 친환경 친수 도시로 역사와 어우러진 명품 온천 도시로 다시 부활시켜야 되겠다. GTX-C 노선이 이제 아산까지 연장하는 데에 대해서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확실히 추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국립경찰병원 아직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이 상태를 뚫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을 일단 해서 이 농업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6가지를 상정해 보았습니다. 우선 베이밸리 메가시티 부분입니다. 아산을 베이밸리 메가시티 프로젝트의 중심지로 바꿔야 되겠다. 늦었지만 기업을 방치하고 있는 우리 기초와 광역지자체들이 다시 한번 각성을 하고 아산에 들어오는 기존에 있던 기업을 포함해서 들어오고자 하는 또는 창업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을 위해서 거주 및 교육 환경 등을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 기반의 친환경 및 친수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배터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곡교천에 우리 충무교 주변에 배터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들어오고 하던 지역입니다. 이 명품 관광 레저 전통 백기를 다시 한번 개설해서 곡교천을 송두리째 다시 준설 확장을 하고 우리 풍세천으로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백기를 이어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영웅 이순신을 테마로 한 해양형 디지털 테마파크를 조성을 하겠다. 우리 아산시에서도 내부 계획에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다. 그리고 선장 주변에 내수면 마리나 거점 단지를 조성을 해서 삽교호의 이 안쪽에 내수면화 되어 있는 이 풍부한 수자원과 곡교천을 잇는 이 지역 그리고 신정호와 주변 지역까지 종합 수변 레저 센터와 내수면 마리나 거점 단지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수면 마리나 계획과 또 해양형 마리나 계획 등에 대하여 깊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면은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랑이자 사랑인 우리 곡교천 주변을 지금은 부분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지난번에 환경부 프로젝트에 우리 아산이 충남의 3개 지역과 경쟁을 해서 위쪽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예술 부분을 통해서 약 1,900억 이상의 내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곡교천의 시점에서 종점까지 풍세천으로 이어지는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산책로, 자전거길, 생태공원, 파크골프장 등 마치 이 경인 아라뱃길과 마찬가지의 수준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또 역사와 아우러진 우리 명품 온천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좀 새로운 얘기가 많이 들어있는데 온양 온천, 아산 도고 온천을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순환을 하고 하나의 티켓으로 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순환을 하고 궁중 온천의 꼴을 재활하는 그러한 치료센터로 만들겠다. 그리고 일본이나 대만 등에 있는 그런 온천 박물관을 건립을 하고 온양 말로만 20년간 논의되어 오던 온양 행궁에 첫 삽을 뜨겠다.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온천 도시로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매우 미진하다. 그래서 온천 특구를 지정을 하는데 온천법을 개정하거나 온천 특구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해서 특구로 지정하여 기존의 모든 제약들을 풀어내면서 온천 특구 활성화 기금을 추진을 해보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또한 프랑스, 헝가리 등 외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온천 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을 해서 삶의 질, 행복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BI 국제 박람회 기구와 연계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인정 박람회나 등록 박람회 외에도 세계에는 화훼 등 여러 특색 있는 부분을 매년 박람회를 열고 있습니다. 제가 박람회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GTX-C 노선에 대해서 얼마 전에 원희룡 현 장관님도 오셨지만은 상당히 공론화가 된 것까지는 이제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900억 이상 되는 이 천안 아산 구간에 대하여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일단 원칙은 강력히 추진하면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국비 등을 포함해서 지금도 이 국토교통부의 기재부 등에서 용역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재원 확보를 제가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국립경찰병원입니다.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26일 날 마지막 법사위 소위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상정되지 않으면 금년에 예타 면책 법안은 경찰 공무원 복지법은 이제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금년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수도 있으나 이것이 지금 여야 간에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속사정이 숨어 있어서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걸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실체적인 문제는 경찰병원 분원이 오는 것은 확실하고 적정 병상, 병동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인데 속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아무튼 정관계 우리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스마트팜입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도 아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김태형 도지사께서도 강하게 요청을 하고 이미 충남도에서도 일부 스마트팜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논의는 있었으나 아주 목소리로 아직 형성이 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신창도고 선장, 특히 선장 등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귀농 귀촌하는 또는 창업을 하는 또는 이세농이나 후계농 등에게는 매력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자동화 농업 그리고 AI나 IoT나 IT와 연계한 이러한 자동화 단지는 우리의 이 농촌의 미래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알아보니 딸기나 방울토마토, 오이, 쌈채소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무엇보다도 농협에서 지금 시유지나 도유지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이 부지 문제를 지자체와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아무튼 확보를 하는 문제 그리고 출하 및 유통하는 문제 우리 아산의 경우 같은 경우 특히 GS 같은 데 어떻게 뚫어서 이거를 유통을 하고 상거래 나갈 수 있느냐 등은 모두의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 될 문제인데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와 같이 매우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시청의 직접 관계자도 아니고 모나 국가의 관계자도 아니어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산시나 시민, 기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CF 또는 온양행군 같은 경우는 추진단을 만들어서 최적화된 추진관제를 선정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론화를 하고 확정을 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법령서부터 재원서부터 모든 것을 저는 국가적인 국책과제들, 대형 과제들을 추진하는데 항상 유사한 방법으로 추진했는데 이것은 강한 리더십 하에 이러한 것이 추진이 되지 않으면 영원히 목소리만 맴돌 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무엇인지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입법 지원 사항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아산에만 국회의원 2명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충청남도와 전국의 온천을 갖고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을 응원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은 많이 있다. 그래서 또 우리 아산시 출신 또는 충남 출신 공직자가 전 부처에 즐비하게 있습니다. 우리 아산 출신 공직자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별로 보신 적 없을 것입니다. 아산시장과 아산시 국회의원들이 주도해가지고 우리 출향 인사들만 활용을 해도요, 아산시는 얼마든지 변화시키는 핵심 역량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충청남도의 의원들 전부 협조를 하고 도지사까지 협조를 하면은 광역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응원을 지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예시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메이밸리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11개의 과제들이 있고 이 중에서 일부는 경기도 또는 우리 충청남도의 전용 부분이 있고 또 합작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건 원론이고 아마 곧 발표할 이 메이밸리 메가시티 기본 계획에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거는 최초의 디자인이거든요. 요것을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수준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메이밸리 메가시티는 우리 아산만과 그 배후 지역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4차 산업을 리드하는 지역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아산은 메이밸리 메가시티 프로젝트의 중심지로 하겠다. 특히 우리 메이밸리 메가시티 프로젝트에도 나오지만은 우리 여러분들 아산에 계신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아산항 부분에 대하여 저는 지금 아산시에서 관계 연구기관과 용역기관 등과 함께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좀 많이 알고 있고 당장 발표는 할 수 없지만은 내년도에 항만 기본계획에 그것을 제시를 해서 내후년도에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메이밸리 메가시티 계획에도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경제자유구역을 우리 아산의 일부 구역을 특히 인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정을 추진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충남경제자유구역청을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천안 아산역 KTX 주변에 천안 아산역 주변에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그 주변 지역에 오도록 저는 유치를 하고 싶습니다. 대상지가 천안, 아산, 당진 등이 될 텐데 지금 이 충청도의 모든 교통의 중심지, 모든 상권의 중심지가 지금 천안 아산역 주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유치를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대규모 주거 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기업 지원 시스템으로 제가 메이밸리 메가 추진단을 운영을 하면서 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하는 것이 주거 및 교육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아산에서도 기왕이면 해방으로, 천안으로, 수도권으로 자식들을 교육 때문에 보내야 되고 여기 있는 일부 특성화고들의 TU 늘리는 것조차 너무나 엄격해서 이것들을 통째로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 아산의 기업들과 산업과 우리 아산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설립을 위한 행정 서비스나 토지화폐 지원 시스템도 구축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이 지금 평택항인데요. 이 주변과 이 지역을 이어야만 우리 아산 시민들이 꿈꾸는 항이 될지 말이나 거점이 될지 아니면은 복합 레저 공간이 될지 그림은 그려놓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교천입니다. 복교천의 전통 백길, 전통적인 관광 레저 백길을 복원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복교천에 따라서 역사와 문화와 관광이 흐르는 전통 백길을 복원을 하고 그 둘레길과 파크골프장 거의 매년 홍역처럼 치르는 그러한 이렇게 이 범람 등으로 인해서 저도 파크골프를 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테니스장과 파크골프장, 그라운드 골프장이 몇 개월간 휴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산시의 기존 계획에 더하여 확실하게 다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좀 선장 끝단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 방이고요. 여기서부터 일단 풍세천까지 우선적으로 하면서 풍세천에서 천안, 당진, 기타 세종까지 있는 어떤 백길을 한번 그려보고 있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미 주요한 그러한 호수와 강과 하천, 북과 하천 등을 연계한 이미지 모형도인데 실제 있는 것들을 제가 50도가 아니라 실제 있는 것을 좀 따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삽교호 주변의 내수면 마리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기 김천중 교수님 잠깐만 일어나실까요? 이쪽 한번 둘러보셔요. 저의 평생의 동반자적인 관계에 있는데 지금 현재 세한대의 석좌 교수입니다. 김천중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왜 저분을 여기에 모셨냐면, 앉으시죠. 저분이 용인대에서 수십 년간 하다가 은퇴를 하면서 세한대에서 이렇게 모신 분인데 책을 27권 이상 이 해양과 물과 관광 레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책을 쓴 제가 알고 있는 거의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물만 보면은 바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분입니다. 신정호를 가보고 여기 온양온천의 발원지 온양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과 그 바로 일동에 있는 그 온천천 발원지 조각상이 있죠. 동상 같은 거 조금 조형물이 있는데 그거를 보고 온천천을 다 따라가 보더니 이 온천천을 바꾸면 아산 구도심이 확실히 살 수 있다고 바로 간파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온천천만 지금은 청계천을 흉내낸 것인지 돈은 좀 들였는데 그 주변에 상가들이 많은데 거기 내려가서 즐기는 사람을 별로 못 보셨죠. 저는 온천천을 확실히 바꿔놓으면은 아산 구도심 상권이 확실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전문가에 의하면 이쪽 지역이 내수면 마리나 거점으로 가장 유력한 지역이어서 이 넓은 광활한 면적과 복교천을 잇는 내수면 마리나의 최적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지역으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 수변 레저 센터, 종합센터를 건립을 하면은 좋겠다라는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전곡항과 요게 경기 전곡항 얘기예요. 요거는 한강에 있는 서울 마리나 전망인데요. 원래 요 보트는 기본적으로 한 200척 이상은 되어야 그것이 활성화 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통영과 이 경기도 전곡항 그리고 서울 마리나 정도 외에는 아직 확실히 조금은 이렇게 활성화가 된 곳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신정호의 하얗 카누가 떠 있는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복교천에 아까 이 삽교천에 무한천에 이 카약 카누 그리고 요 보트가 떠 있는 모습 미국과 유럽에는
물만 있으면 반짝거리는, 햇빛에 반짝거리는 은색 그런 요보트들과 카약 카누를 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서운합니다. 아직도 그런 점에 대해서 이러한 종합 레저 센터, 수변 레저 센터를 설립을 하는 것이 과연 꿈일까요? 저는 아산이 물의 도시이고 온천이 있는 태양의 도시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꿈을 꾸시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우리 온양 온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양 행궁 정말 말이 많았으나 이제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각종 규제와 주변의 부동산 가격, 문화재로 인한 문제점 등을 저는 세미나도 가봤습니다만은 이미 나온 고증은 이미 충분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 온양 행궁의 모습을 부활을 하고 그 배후에 있는 상가 지역들, 재래시장들과 연계해서 재개발을 할 수 없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온양 행궁 특별법, 온궁 특별법에 대해서 이미 초안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특별법을 제정하든 아무튼 이 특별한 추진단을 만들어서 빠르고 확실하게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을 띄우겠다는 것이, 뜨게 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우리 아산을, 온양을 대표 온천 치유 도시로서 재개발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미지이고요. 이런 것이 일본이나 유럽에는 타라소 테라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타라소는 물을 의미하고요. 테라피는 이제 치료나 치유 요법을 얘기하는데 타라소 테라피가 많은데 우리 세종 대왕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왕들이 내려와서 치료와 치유를 하던 또 와서 이 업무를 보던 그러한 지역, 저기 어휘정도 보았지만은 너무나도 찾아주지 않는 그런 지역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GTX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한데요. 지금 많은 얘기 들려주고 싶으신 건 알겠는데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다른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네.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마지막입니다. 필요하니까요.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게 제가 한 달 전쯤 서울에 가서 원희룡 장관하고 GTX-C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천안은 이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왔는데 우리 아산이 너무 조용해서 제가 원희룡 장관하고 회담을 하고 제가 동영상은 이제 곧 아마 떠 있을 텐데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은 이게 김태흠 지사가 라오스에 가서 라오스의 관계자들과 한 얘기인데 라오스도 처음엔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충분히 설명을 든 뒤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듣고 우리 긍정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산도 이러한 스마트팜을 이거는 이제 50도입니다. 이대로 좀 진행을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룬 꿈과 비전에서 다룬 6개의 주요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고 각 지역별 특히 17개 또는 9개의 읍면동별로 대표 현안들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필요시 기존에 많은 시의원, 도의원, 시장님, 국회의원님들이 제시했던 공약 그리고 현재 아산시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에 대해서 적극 반영을 해서 김영석이 가장 도와주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 내겠습니다. 저는 내년도 갑진년 힘찬 변화, 힘센 아산의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혹시 불 좀 켜주실래요?
많은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실 텐데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의 이강구입니다. 네,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정무적인 판단보다 행정적인 판단이 우선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 몇 가지 질문이 드렸는데 그 중에서 스마트팜 문제 먼저 질문드리면은 김태형 지사가 왜 아산은 선택 안 하고 부여에다 스마트팜을 조성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관 100기를 조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도쿄천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이 지금 몇 개며 평균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시고서 그런 공약을 하시는 것인지,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은 충남도하고 경기도하고 도계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장관 시절에 과연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이미 국비와 도비조차 우리 아산에도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까지 내려왔는데도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 스마트팜에 대해서 아산시의 재원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최소한 도비, 이상비까지 공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고요. 이것은 부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충남도는 지금 오픈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했던 사람들, 조합장님들과 상의를 했는데 지금 대개 예산 규모나 이게 지금 임대형이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의 여러 가지 이제 입주 농가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가나 광역 지자체 그리고 시가 중심이 되어서 스마트팜을 조성을 하는데 입주 농가의 응모를 받죠. 그래서 임대형으로 하겠다는 것이 1차적인 스마트팜 계획이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아산에서 바로 추진할 수 있다. 지금도 도에서는 아산이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쿄천에 저는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입니다. 신정호에 해병대가 일부 준설을 하고 쓰레기나 건지고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해병 장교 출신입니다. 가서 몇 번이나 보고 했는데 수심과 실질적인 준설, COD를 과연 COD나 BOD를 이제 여기는 이제 내수면이니까 BOD가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을 별로 본 일이 없어요. 도쿄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도쿄천에 이제 아까 1,900억 말씀을 하셨지만 한정도 그 예산이 한 1,100억쯤 1,000억 좀 넘거든요. 근본적으로 이게 범람하는 문제나 거기서 이용하는 것은 송두리째 다시 바꿔야 합니다. 신정호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행사가 많다고 해서 거기가 갑자기 어느 날 도립주정공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철저하게 친환경적이고 수질을 개선하는 것과 병행을 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작은 저수지 하나도 몇 년 정도 수질 개선하고 준설을 해야 합니다. 저는 많이 준설을 부산 앞바다서부터 모든 주요 저수지들을 많이 준설도 해보았는데 농기반 공사에서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정호, 도쿄천 이번에 시에서 하려는 그러한 계획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준설만 잘 되고 수변만 잘 정리되면은 범람도 그 효과를 충분히 줄일 수 있고 100기까지 만드는 것을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충남도와 경기도 도계는 정말 안타까운 문제고 원래 몇십 년 전에 여기가 아산항이고 아산항 기본계획에 속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산항은 들어가고 평택 당진항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바다와 물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없던 사이에 둔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서야 트라이포트, 전문 용어는 아닙니다, 트라이포트 얘기를 하고 이쪽 지역을 배후 산업단지 또는 첨단단지로 또는 주거단지로 하는 것을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늦게나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충청도가 바다를 알고 이제 해나갈 수 있다. 당진과 평택이 헌법재판소에서 싸움을 오랜 기간 했는데, 평택에 그 당시 부시장이 있었는데 행안부 사람입니다. 충청도는 전문성과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충청도와 경기도가 붙었는데 졌습니다. 그러나 메가적 개념으로 보면은 노계의 문제나 재정 수입이나 큰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 베이벨리 메가시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000만, 3000만 이상의 개념이 달리 있습니다만은 여러 지자체를 묶어서 통합해서 그래서 경기도와 우리 충청남도가 8개 지자체를 묶어가지고 베이벨리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하는 것처럼 이것을 극복해서 우리 이 한국판 실리콘밸리의 메카로 만들자는 생각이고요.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 이 문제가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지는 않았고 이미 거의 끝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도계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 충청도가 이제나마 해양에 대해서 눈을 뜨고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단히 두 가지만. 뭐 여러 가지 공유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첫째, 이렇게 출마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명수 현 의원님이랑 이제 경선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말씀해 주신 게 하나의 어떤 현 의원과 차별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신정호에서 그게 요트랑 뭐 그런 걸 떠 있는 걸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영규 시장님 같은 경우에 거기를 국가정원으로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좀 충돌하지 않나요? 그걸 생각해보죠. 좀 차별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물의 도시, 태양의 도시인 아산의 특성에 오히려 가장 맞게 하는 것이, 저는 각 지역별로 수도 없이 많은 수백 수천 개의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일단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림 하에서 모든 세부 공약들이 점검이 되고 다시 해야 아산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영석은 여태까지 이렇게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아까도 이 행정적인 거기 아니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은 이 정책,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이 정책을 통해서 변화해 왔고 성장해 왔습니다. 아산도 그런 정책에 대한 깊은 관여를 하고 실제로 그것을 입법도 하고 움직이게 하는 예산과 재원, 그 다음에 이 정부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을 경험을 수도 없이 많하고 실패와 시련도 많이 겪었습니다만 그것을 했던 사람으로서 제 눈에는 꽤 많이 보여요. 저는 말로만 하고 논의만 하고 공약 때만 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김영석은 항상 꿈꾼 대로 기적을 일으키는데 걸어왔고 뛰어왔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안 된 부분도 당연히 있고 또 헤매기도 한 적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김영석의 눈에는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 정치를 위한 공약이 아니라 제가 33년에 국정에 참여해 왔던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성숙한 단계에서 정치적인 행보를 지금 걷기 시작했지만 정책을 무시하고 우만 외치는 사람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신정호를 국가정원 아니면 충남도에서 지정하는 도립 지정공원으로 하는 문제는 매우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지금 순천만 공원 정도
각 국가 정원으로서의 모습인데 지금 당장 신정원은 저는 수질부터 개선해야 되고 준설 새로 하고 모양 새로 해야 됩니다. 제가 일산 호수공원이나 동탄에 있는 각종 공원들 1, 20년에 된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돼야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모습과 수질과 환경과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지역으로 변해야 되는데 신정원은 얼마나 그런 투자와 그림이나 구상이 있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신정호에 대해서 그냥 질러대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시장이 누가 되든 의원이 누가 되든 한 그림을 그려서 제시를 하고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리 하나 놓고 나무 하나 심고 나무는 정말 거기에 있는 신정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과연 바람직한 수종이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10년, 20년, 30년